와, 대박. 2주밖에 안 남았어요. 벚꽃 좀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딱 2주 남네요. 2주가 남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냐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학원에서 주워 들은 건 있어요. 우리가 수업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영어 공부를 안 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또 완전히 시험 범위 전체가 내용에 착 달라붙지 않은 그런 애매한 상태가 딱 지금 2주 남았을 때 기분입니다. 그렇죠? 공감되시죠? 일단 다른 암기 과목이 급하니까 어때요? 영어는 학원만 믿고 제쳐둡니다. 뭔가 찝찝한 상태로 제쳐두고 있는 상태. 다른 게 더 급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2주가 남았고 이제 마음은 서서히 급해지고 공부는 안 되고 또 과제책을 펴보면 틀리는 문제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 받아요. 막 틀리는 문제를 고치고 있자니 현타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딱 여러분 상태 아닙니까? 이 틀린 문제 많은 거 어떡하지? 해 말어. 하기 싫다. 막 이까지 왔을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는 학생이 있고 다시 마음을 딱 잡고 돌아가는 학생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그 답답한 마음 나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머리와 마음이, 행동이 다 따로 놀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이 2주 남은 기간입니다. 여러분이 쭉쭉 처지는 게 학원 분위기에 내 눈에 다 보여요. 내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지금 잘 듣고요. 남은 2주, 이 2주를요.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2주 벼락치기라고 하는데요. 우리 사실 벼락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뭔가 이 애매한 상태를 내 손에 싹 들어오게 하냐 마냐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이 남은 2주를 어떻게 하면 중등 영어 시험 고득점 끝장낼 수 있는지 몇 가지만 얘기할 테니까 잘 듣고 꼭 써먹어 보세요. 사실 이거 진짜 기밀입니다. 천기누설이에요 진짜. 우리끼리의 비밀 방법이니까 혼자만 보시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러면 이 남은 2주 동안에도 10점에서 20점 가까이 올라가는 웃긴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믿어보시면 좋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인데요. 본문 내용을 내가 영어 암기하라고 안 할게. 여러분 본문 암기하는 거 진짜 싫어하는 거 알고 나도 싫어해. 본문 암기 자체가 뭔가 영어 실력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기는 해. 그런데 여러분 본문 암기하는 거 힘들잖아. 그래서 2주 남았을 때 이 암기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 그게 바로 잘 들어. 본문 내용을 한글 해석. 우리 과제책에 보면 옆에 한글 해석 있잖아. 한글 해석으로 먼저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이게 완벽하게 이해가 도움이 되냐면 사실 우리 이거 많이 했었어. 수업 시간에 뭘로 많이 했었지? 맞아. 구문 노트 가지고 많이 했었어. 이게 구문 노트 훈련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 어떻게 구문 노트로 한글 해석을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는지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잘 봐봐. 여러분 모든 한글 문장을 토시 빼지 말고 다 외우라는 거 아닙니다. 무식하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본문에 키워드, 흐름, 요지, 맥락, 한 문장에 뭔가 핵심 키워드 같은 게 있을 거야. 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 있잖아. 그걸 선별해낼 수 있어야 되거든. 이게 조금 머리가 아프기는 해.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근데 이 선별해내는 사고 과정에서 본문이 내 몸으로 쫙 붙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구체적인 노하우를 보여드리자면 여러분 구문 노트가 있으시잖아요. 이 구문 노트에 아주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 제일 귀찮아하는 거 뭐예요? 여기 완전 이해라는 거 있죠. 완전 이해 이 칸을 많이 활용하세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포인트, 본문에서 중요한 영어 문장들을 쭉쭉쭉 영어는 써보세요. 그래도 직독치기는 워낙 연습 많이 했기 때문에 영어 문장과 완전 이해만으로 한글 내용 이해에 조금 중점을 두는 거예요. 이 완전 이해 부분에다가는 내가 아까 얘기했던 문장의 키워드, 흐름, 요지, 맥락 이런 포인트들을 완전 이해에다가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런 공부만으로도요. 이런 문제 아시나요? 여러분 과제책 많이 풀어봐서 아시죠? 윗글에서 일치하는 거 혹은 뭐 불일치하는 거 아니면 이 본문을 읽고 대답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문제를 반드시 레슨에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죠. 또 어떤 본문의 글의 순서를 나열하는 정도의 문제는요. 이렇게 한글 해석, 키워드 이해, 구문 노트로는 완전 이해만으로 충분히 이런 문제를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독해 문제가 아직 약하시다면 이 첫 번째 방법 내가 얘기한 거 꼭 써먹으세요. 두 번째는요. 대화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그 단원의 핵심 대화문 패턴 문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화문이 들어가 있는 여러 개의 이제 대화문 패턴들이 있는데 그 대화문 내용 속에서 conversation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그 단원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 뭐 예를 들면 경험을 묻기, 혹은 예를 들면 가장 좋아하는 것을 묻기,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반복되는 핵심 패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많지 않아요, 여러분. 많아봤자 한 4개 정도 패턴 자체가 뭐 더 많아도 외울 문장 10개 미만입니다. 과제책 보시면 그 컨버세이션 대화문 부분에 핵심 패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들어간 대화문 내에 그 패턴에 해당하는 문장 정도는 영어 암기를 해주세요. 전체 대화문을 암기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요, 10문장 미만 정도 돼 얼마나 효과가 있냐면 서술형의 단골입니다. 여기 밑줄 쳐놓고 여러분이 그 서술형으로 대화문의 패턴을 채우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문장 미만인데 암기만 해놓으면 서술형이 바로 해결이 돼요. 왜 안 해? 해야지. 2번째까지 얘기했죠. 3번째는요. 본문 영어 문장을 아예 암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암기 다 하세요. 깜지 써. 이런 무식한 암기 시킨 거 아니라고 했잖아. 우리 구문노트 공부할 때 어떻게 했지? 한번 생각해봐. 또 서술형을 박살낼 수 있는 아주 초특급 비밀 방법인데 그 단원의 핵심 문법이 있잖아. 보통 한 2개 정도 나온단 말이야. 이번에 1과 문법 2개, 2과 문법 2개 뭐 이런 식으로 있지. 근데 그 문법이 문법으로 끝나는 거야? 아니지. 그게 어떻게 되어 있어? 본문에 그 문법이 응용되어 있는 본문의 문장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것도 찾아보면 10개 미만이야. 많지 않지? 내가 다 외우라고 한 거 아니잖아. 그 패턴에 해당되는 단원의 문법의 패턴에 해당되는 본문 문장만 암기해줘. 왜냐면 그런 거 가지고 밑줄 쳐서 어떤 문제 나올 거고 그런 거 서술형 나올 거거든. 어떻게 공부하는지 이해돼? 자, 그거 공부할 때도 역시 구문노트를 활용하면 돼. 구문노트에서 여러분이 그 문법에 해당되는 응용이 되어 있는 문장들을 선별한 다음에 영어 문장 한번 써봐. 그리고 밑에 직독직해 완전 이해칸에 직독직해 정도는 한번 써봐. 중요하니까. 근데 나는 여기서 꿀팁 하나 더 줄게. 그냥 영어 쓰고 직독직해 쓰고 어퍼 포인트 쓰고 이거 아니야. 이거는 한 50점대, 60점 공부야. 진짜 고득점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건 줄 알아? 문장을 먼저 선별합니다. 선별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단어 문법이 쏘댓 구문이다 하면은 본문에서 쏘댓 구문에 관련된 걸 다 선별합니다. 그리고 뭐부터 하냐면 구문 노트를 꺼내서 여기 직독직해 칸 보이시나요? 여기 직독직해 칸에 먼저 한국어를 쓰세요. 예를 들어서 쏘댓 구문은 기본 패턴 해석이 어떻게 되나요? 너무 뭐뭐해서 대절하다 이런 해석이죠. 그거를 먼저 직독직해 칸에다가 쓰세요. 2번 문장도 쏘댓이 들어가 있는 본문 문장을 선별해서 또 직독직해 칸에다가 해석을 먼저 써. 우리말로. 자, 그러면 한 10개 문장 미만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중상은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사실 그거보다 미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문장들 직독직해 쭉쭉쭉쭉 다음 페이지에 쭉쭉쭉 씁니다. 우리 한 페이지에 4문장 쓸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한국어를 먼저 쓴 다음에 책을 덮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중요해. 내가 직독직해 문장에 한국어를 써놨잖아. 그리고 10개 문장을 선별해서 다 썼단 말이야. 다시 돌아오세요. 다시 돌아와서 스스로 암기 테스트를 쳐보는 겁니다. 내가 직독직해 문장을 보고 위에 영어 칸에다가 스스로 안 보고 테스트처럼, 시험처럼, 테스트처럼 안 보고 써보는 거야. 영어를. 그거를 한 2-3번 반복해봐. 뭐 그것도 너무 많아서 힘들어? 그럼 한 번만이라도 암기했던 문장들을 영어로 한국어 보고 써보는 연습을 하고 답을 비교해봐. 그런데 약간의 실수 같은 것들이 보일 수 있어. 뭐 시제가 약간 어색하다든지 S나 ES 안 붙이는 실수된 포인트가 보일 거거든. 그게 시험에 그대로 가면 여러분 감점되기 때문에 반드시 빨간 펜 들고 원래 문장이랑 내가 테스트 쳤던 문장을 빨간 펜으로 비교해가면서 써봐야 돼. 써봐야 돼. 서술형은 써보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눈으로 보는 건 서술형 공부가 아니야. 서술형 공부는 서술을 해봐야 돼. 됐지? 그러면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문법 포인트들의 문장 정도는 암기하는 것과 그것의 방법들, 구문 노트하는 방법들 요거 기억하세요. 또 4번째 방법 알려드릴게요. 4번째 방법. 본문 영어 문장 암기하기 너무 힘드시죠? 근데 내가 아까 어법과 관련된 문장을 암기하라고 얘기했어요. 4번째 문장, 나는 여기서 점수를 조금 더 내고 싶어요 하시는 분은
요 방법도 있어요. 우리 최종 점검 책이나 내신 콘서트 책, 특급 기출 책 보시면 단원이 시작할 때 맨 처음에 뭐가 나오죠? 단어가 나오죠. 어휘 정리가 나와요. 오른쪽 페이지에 영영풀이도 나오고 다이어, 그 다음에 품사 변형이나 아니면 접두사, 정미사 같은 어휘에 대한 페이지가 한 2페이지 정도 뜬단 말이야. 우리 그거 시험 첫 주에다가 다 했다고? 기억 안 나나? 다 했어. 그런데 그 어휘들이 그냥 날라가는 어휘들이 아니라 어휘를 왜 배워? 본문에 그 어휘를 써먹으려고 어휘를 먼저 하는 거잖아. 그러면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어법 문장들 암기 다 됐어? 근데 난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고 싶으면 내가 외웠던 어휘 중에서 영영풀이 우리 수업 시간에 다 했지. 뭐 지금 잘 기억 안 날 수 있는데 이때 복습을 하는 거야. 영영풀이에 있는 단어들이 본문에도 똑같이 나왔으면 그 문제 영영풀이 문제 나오기 좋아. 그 정도의 영영풀이는 암기해주면 돼. 선생님 저 영영풀이 문제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라고 한다면 다이어, 품사 변형 같은 거 그게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수거 같은 거 있잖아. 단원의 핵심 수거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수거들이 본문에 응용이 됐다면 그 문장들을 또 선별해. 아까처럼 직독치개를 써보고 쭉 선별한 문장을 직독치개만 쓴 다음에 영어를 혼자 테스트해보는 것도 정말 좋은 어휘 공부예요. 특히 주어 수거, 수거 표현, 다이어 표현, 영영풀이 학교 학습지 참고해도 좋아. 정리해서 말해줄게. 영영풀이, 다이어, 품사 변형 같이 그 단원의 중요한 어휘가 본문에 들어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자? 그 문장 정도는 암기하자. 이것도 10개 미만이야. 한번 세알려봐. 여러분이 픽업해봐. 그 픽업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 공부가 된다니까? 5번째 방법은요. 문법이에요. 여러분 중간평가 쳐보니까 문법이 충격이었죠. 그쵸? 왜 이렇게 문법이 안 되는 거야, 그지? 자, 문법 문제 객관식 꿀팁. 나 이번 시험에 문법까지 다 맞추고 싶어 하시는 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그래머 빌더 BOE를 수업하는 교재 있으시죠? 거기서 객관식 문제 파트들 있잖아요. 거기서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문제. 어법상 옳은 것을 고르시오. 혹은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 있잖아. 그런 문제에 한 문제의 선택지가 몇 개 있어? 5개 있지. 그러면 많이도 하지 마. 2주밖에 안 남았잖아. 많이 하지 말고 3문제 정도만 한번 선별해. 그러면 선택지가 한 문제당 5개니까 3문제를 하면 선택지 몇 개 나와? 15개가 나오겠지? 그 15개의 예문을 구문 노트에 쭉 영어만 쓰세요. 그리고 그 영어 표현에서 아마 다음상, 어법, 수학, 옳은 것은이라고 하면은 4개가 틀렸을 거고 하나가 맞을 거잖아. 그러면은 4개 틀린 어법 문장들을 써보고 스스로 다시 어디가 틀렸는지 다시 한번 고쳐보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틀린 문장을 스스로 다시 올바르게 고쳐보는 연습을 선택지로 연습을 해보는데 15문장밖에 안 돼. 뻔하거든 나오는 게. 그래서 그래머 빌드업의 객관식 문제 3개, 선택지로는 15개를 구문 노트에다가 영어를 정리해서 스스로 틀린 부분을 찾아서 고치면 되는데 선생님 저 문법 잘 못해가지고 스스로 문장 고치기 못해요 하시는 분은 해설지를 담당 선생님한테 요청해. 해설지에 되게 잘 풀이가 되어 있고 해설지를 봐도 이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질문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15문장 정도의 예문만 책을 공부해봐. 한 단원에 문법 2개니까 15문장씩 2개의 문법을 하면 30개 문장만 여러분이 예문을 공부하면 문법도 내가 봤을 때 여러분은 충분히 정복이 가능해.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마지막이야. 딱 6가지 핵심만 알려주고 오늘 끝이거든? 바로 학습지, 외부 지문. 사실 학습지랑 외부 지문은 본문 내용이나 단원의 포인트랑 좀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2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리고 학습지가 왜 이렇게 시험 일주일 전에 막 미친듯이 나오는 경우도 많잖아. 그래서 너무 학습지나 외부 지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기본기에 충실한 공부를 하다가 직전날 아니면 시험 전날 우리 어차피 공부해야 되잖아. 그때 학습지랑 외부 지문을 공부하잖아. 사실 사람 마음이 제일 급할 때 공부가 잘 돼. 그리고 학습지랑 외부 지문은 알지? 시험 많이 나오는 거. 그러면 마음이 가장 급할 때가 언제야? 맞아, 전날이야. 영어 전날 학습지랑 외부 지문을 공부해주면 돼. 그리고 학원에서도 2주 전부터는 학습지랑 외부 지문을 계속 하니까
너무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여러분이 학습지 외부 지문 공부하는 날은 언제다? 직전 날 빠르게 보면 되는데 여기서 꿀팁 하나 더. 시험 주간이 임박하게 되면 영어 선생님들도 마음이 임박해져. 급해진다고. 그럼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학습지 수업을 할 때 되게 강조하는 부분이 생겨. 별표를 쳐준단 말이야. 그래서 전날에는 학습지나 외부 지문에서 별표 쳐주는 부분, 시험 나온다라고 은근슬쩍 이야기하는 선생님의 그 말, 별표 이런 것들 위주로 전날 학습하잖아. 그러면 한 3점에서 8점 정도는 건질 수 있을 거야. 내가 6가지 포인트를 딱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이거 얼마나 흡수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기는 해. 근데 포기만 안 하면 되지 않나? 그치? 우리 포기하지 말자. 2주 남았고 애매한 이 상태에 여러분 뒤집을 수 있고요. 6가지 방법 꼭 한번 써먹어보세요. 학원에서 하는 공부는 사실 공부라고 하기는 좀 그래. 여기 와서는 배우고 진도 나가고 이런 거잖아. 그래서 스스로 시험 범위를 딱 자기 몸에 쫙 붙여야 돼. 자기 걸로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만의 공부 시간에 그저 과제책 푸는 걸로 끝! 약간 로봇 같은 공부하지 마. 진짜 마음을 딱 열고 내가 6가지 꿀팁을 정리해준 거 잘 생각해서 1과 하루, 2과 하루, 이틀이면 영어 끝낼 수도 있어. 마음만 먹으면. 마음 먹기 달렸다? 그 외에 과제책 풀어보잖아? 이렇게 딱 이틀만 투자 딱 해서 집중적으로 공부 딱 하고 과제책 풀잖아? 오답이 없어. 진짜로. 오답이 확 줄어들어. 그게 눈에 보일걸? 학원 와서 수업 시간에 질문도 많이 활용하게 되고 이틀만 1과 한번 쫙, 2과 한번 쫙 공부하면 좋은 점 뭐라고? 과제책 오답이 줄어들어. 그리고 하고 나서 질문하고 싶은 게 생겨. 쓸데없는 질문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질문들이 생겨. 여러분 질문 없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 왜 질문 없는 줄 알아? 공부를 안 하면 질문이 없어. 근데 진짜 마음을 열고 공부를 하면 질문이 생겨. 그런 것들을 학원에서 마음껏 질문하시고 선생님들을 부려먹으셔야 됩니다. 자, 남은 2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쭉 포기하지 말고 일심 전심 지속해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